아, 이거 아직 완전 좋은데. 또 이렇게 M1 아이패드를 사게 만드네요. 이것 때문에. Hi guys, 고나고입니다. 아이패드 OS 16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스테이지 매니저라고 할 수 있죠. 기본적인 틀은 iOS하고 공유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패드만 가능한 새로운 멀티태스킹 방식이 저는 가장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거를 사용을 해본 후기를 말하기 전에 기분 나쁜 소식부터. 제 아이패드 프로는 어떡하죠? 나 왜? 괜찮은데? 행복해. 떡떡디시 이후 당연히 모든 질문이 여기에 쏠릴 수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왜 스테이지 매니저는 M1에서만 가능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수장인 크래그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인터뷰 내용을 간단히 빠르게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스테이지 매니저라는 기능은 완전히 새롭게 제공되는 윈도우 경험을 통해 놀랍도록 빠르고 직접적인 경험을 제공하게 된다. 사용자들은 최대 8개의 앱을 6K까지 지원되는 외부 모니터와의 연결을 통해 동시에 실행시킬 수도 있다. 이토록 즉각적인 아이패드 터치 우선 경험은 대용량 내장 메모리와 그리고 놀랍도록 빠른 스토리지 그리고 유용한 외부 모니터 입출력을 당연히 필요로 하며 이는 곧 M1만이 받쳐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당연히 예상은 했지만 M1 아이패드 정도의 성능이 돼야 이 스테이지 매니저라는 기능을 원활하게 실행을 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한쪽에 2에 10만원 내면에서는 그치, 그럴 수 있지. 일단 M1 아이패드 프로를 예를 들어보면 램 용량이 기본 모델 8기가, 최대 12기가까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물론 M1 프로세서의 성능 차이도 있겠고 또 스토리지 속도도 애플에서 말하길 이전 모델 대비 2배가량 속도 차이가 나는 데다가 또 썬더볼트 포트 지원까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또 반대쪽 시니컬한 내면에서는 짜증이 나기도 하죠. 아니 솔직히 말해서 앱이 무거운 게 아니라 그거를 보여주는 방식이 스테이지 매니저라는 방식으로 바뀐 건데 그게 기존 모델은 최적화가 안 될 정도로 무겁다면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또 램은 최대 화면 개수에서 제한을 두면 되지 이거를 아이패드 OS 16의 가장 메인 기능을 어떻게 M1 모델만 가능하게 하는 건지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이거는 그냥 애플 실리콘으로 전부 갈아타라는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 그건 그렇고 화는 나지만 지금부터 제가 직접 써보면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볼게요. 일단 본인이 M1 아이패드 프로 혹은 에어가 있다는 전제로 아이패드 OS 16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과정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 따로 설명을 한 적이 있으니까 그 영상에서 확인을 해주세요. 이렇게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제어 센터를 불러봅니다. 그럼 원래 보이지 않았던 스테이지 매니저 아이콘이 보이게 돼요. 이걸 눌러서 스테이지 매니저를 사용할 준비를 합니다. 기존에는 앱을 실행하면 기본 전체 화면으로 하나의 앱이 화면 전체를 풀로 차지하게 되는데 스테이지 매니저가 켜진 상황에서는 앱을 실행하면 아래쪽에 독이 그대로 있고 왼쪽에는 멀티태스킹 창들이 열려있는 이런 상태로 가운데 덩그러니 앱이 실행됩니다. 결국 스테이지 매니저는 멀티태스킹을 위한 수단인 만큼 기존에 사용하던 스플릿 스크린과 동일하게 독에서 앱을 끌어다가 화면으로 올려주면 같은 스테이지 안에 새로운 앱이 추가로 열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활성화된 창에 보면은 모서리 쪽에 핸들이 보일 거예요. 이거를 잡고 화면 사이즈를 가로, 세로, 좌우 길이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 점점점 요거를 누른 채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창의 위치도 변경을 할 수 있고요. 크기 변경과 창의 위치는 완벽하게 자유롭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마그네틱처럼 특정 위치와 크기에 대한 세팅값이 있고요. 가까운 쪽으로 살짝씩 이동을 해서 붙는 방식입니다. 그래도 기존에 가능했던 스플릿 스크린을 생각하면 이번에 엄청 자유로워지긴 했죠. 새로운 창을 오픈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미 열어둔 왼쪽 멀티태스킹 리스트에서 앱을 현재 화면으로 끌어오는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 멀티태스킹의 창을 조합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열어뒀던 창 중에서도 접근을 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새롭게 실행을 할 수도 있다 보니까 기존 대비 접근성은 상당히 좋아지긴 했어요. 제가 해보니까 창은 하나의 스테이지에서 최대 4개까지 열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얘가 알아서 하나씩 멀티태스킹 쪽으로 빼버리고 또 추가로 각각의 창 상단에 있는 점점점 이거를 눌러서 현재 창을 전체 화면으로 바꾸거나 혹은 플러스 아이콘을 눌러서 멀티태스킹 앱을 추가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아이콘을 눌러서 이 창을 제거하는, 뺄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플러스를 눌러보면 아직은 지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앱들이 있는데 이거는 현재 베타라서 앞으로 차차 바뀌게 될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번 OS에서는 이런 방식을 통해 창을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현재 사용을 해보고 있는 제품이 M1 아이패드 에어예요. 그래서 화면이 10.9인치다 보니까 확실히 12.9인치 아이패드 프로 모델 대비 볼 수 있는 정보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스테이지 매니저를 사용을 하게 되면 아래쪽에 독이 있고 그리고 왼쪽에 멀티태스킹 창들의 목록도 기본으로 보이기 때문에 스플릿 스크린 대비 컨텐츠 영역이 더 작은데요. 여기서 몇 가지 설정으로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과 멀티태스킹 리스트를 안 보이게 하는 방법이에요. 먼저 제어 센터를 부르고 이번엔 스테이지 매니저 아이콘을 꾹 누릅니다. 그러면 설정 창이 나와요. 여기서 독과 리스트를 상시 표시할지를 선택을 할 수 있더라고요. 사실 독은 자동 숨기기로 해도 돼요. 아래쪽에서 손으로 끌어올리거나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면서 불러올 수 있어서 저는 맥과 동일하게 이 방식이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멀티태스킹 앱 리스트만 선호에 따라서 조절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 표시를 추가 공간으로 설정을 하는 방식인데요. 이거는 맥을 사용을 해본 분들은 익숙할 거예요. 동일하게 추가 공간과 더 큰 텍스트 설정이 맥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 아이패드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추가 공간이 좋죠. 모니터는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크지만 이 태블릿의 경우는 해상도를 가급적 추가 공간을 보여주는 데 활용하는 편이 작업하기 훨씬 편해요.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면 컨텐츠 영역이 넓어지면서 좀 더 쾌적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더 많은 정보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일주일 정도긴 하지만 기존의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스타일 그대로, 하지만 스플릿 스크린이 아니라 이번엔 스테이지 매니저만을 이용해서 써보려고 했는데요. 자주 쓰게 되는 방식이 좀 익숙해지면서 확실히 편해지더라고요. 일단 사파리를 열어두고 한쪽에 노션 탁 띄워두는 게 요즘 저의 일반적인 작업 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스테이지에는 항상 제가 사무실 스피커를 통해 음악을 재생하기 때문에 스포티파이 띄워놓고 그리고 업무용으로 카톡, 아이메시지까지 이렇게 3개의 창을 열어둬요. 그래서 저는 이 2개 작업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창을 전환할 때는 트랙패드에서 3손가락 혹은 4개의 손가락,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정을 해놨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저는 4개의 손가락입니다. 이거를 스와이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사파리에서 정보 수집하면서 노션에서 타이핑하고 기획을 하다가 갑자기 음악이 바꾸고 싶다. 그러면 샥 스와이프해서 음악을 바꿔주고 또 다시 돌아가서 일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주 쓰게 되는 앱을 한 4-5개 정도 2개의 창에 할당을 해주고요. 빠르게 전환하면서 이동하면서 사용을 하니까 진짜 편하긴 하더라고요. 자,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와서 이것 때문에, 이 스테이지 매니저라는 것 때문에 아직도 너무너무 잘 돌아가는 나의 아이패드를 M1 아이패드 모델로 바꿔야 되나? 저는 솔직히 기대했던 것보다도 실제로 써보니까 더 좋긴 했어요. 이게 베타인데도 불구하고 아이패드 위에서 작업 창들을 원하는 대로 구성을 해두고 전환도 훨씬 부드럽고 빠르게 되다 보니까 정말 편해요. 편하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맥에서 사용하던 방식과 비슷한 만큼 적응하기도 쉽고 좋았어요. 하지만 또 다른 의견은 이것 때문에 굳이 잘 쓰고 있는 나의 좋은 아이패드를 M1 모델로 바꿀 필요가 있을까? 그 필요성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게 적어도 M1 맥북 에어 정도의 업무 효율성을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 사실 그건 또 아니거든요. 창 배치에 있어서 제한도 있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공간을 충분히 활용한다는 느낌도 아직은 덜 들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베타 버전이기도 하고 지원하지 않는 앱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부 모니터에 연결을 했을 때는 어떨지,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이거는 제가 좀 더 사용을 해보고 추후에 업데이트가 되는 게 있으면 다시 또 소개하도록 할게요. 하지만 일단 뭐 이래니 저러니 해도 M1 아이패드 쓰는 분들은 엄청 신나는 일인 건 확실해요. 이게 이것 때문에 완전 다른 방식으로 아이패드를 정말 효율적으로 재밌게 써볼 수 있는 빅 업데이트는 맞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새로운 영상 들고 돌아올 테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 가이스!